역시 지난 총선 결과부터 좀 짚어주셔야 되겠는데 여기도 눈에 띄는 인물이 있는 그런 지역이군요. 그렇죠. 예. 이제 홍문정 의원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문정 의원이 42%를 득표를 하면서 4선에 성공한 지역이 바로 의정부을입니다. 당시에는 새누리당으로 출마를 했었는데요. 민주당 김민철 후보가 33%를 득표하면서 무려 8% 차이로 벌어지면서 손쉽게 당선이 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당시 국민의당 정의영 후보가 무려 22%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상당히 많이 득표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국민의당 정 후보가 많은 득표를 한 것이 홍 의원의 당선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득표를 합치면 55%가 됩니다. 그러니까 홍 의원이 득표한 42%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정치 지형을 생각하면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표를 가져간 것이 민주당에게 불리하다.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열풍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좀 호남 표를 많이 가져왔다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의정부 같은 경우는 호남 출향 인사들이 한 30%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표를 많이 받았던 것이 즉 상대 진영의 분열이 홍 의원한테는 호재로 작용해서 손쉽게 당선을 한 지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여드린 20대 국회의원 선거 의정부시 을 결과를 보시면은 41%의 지지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었고 지금은 우리도공화당이고 2위와 3위 표를 합쳐봤더니 53%, 확실히 좀 반사익을 본 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21대 총선에는 어떤 구도로 출마가 될 것인가? 김민철 후보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근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한국당 측에서도 이형섭, 김시갑,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재현 전 국회의원까지 김재현 전 국회의원도 여기에 포함이 됐군요. 후보군들이 상당히 많고 자, 이형섭 한국당 당협위원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는 당이 갈라져서 한국당과 우리공화당입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홍문종 공동대표죠, 우리공화당.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를 뺏어갈 가능성이 출마하게 된다면 충분히 있군요. 그렇죠. 일단 민주당을 살펴보자면요.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 의원과 격돌을 했던 김민철 전 지역위원장이 지금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재명의 남자로 알려진 임근재 진흥원 이사가 사직을 하고 예비 후보로 선관위에 등록을 한 상태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김민철 전 위원장이 지난번 총선에 출마도 했었고요. 또 2013년 이후로 지역위원회를 한 7년 동안 갈고 닦아온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 을은 호남 출향 인사가 30%가 되는데요. 또 호남 출신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김민철 위원장이 어느 정도 우세가 점쳐지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김현미, 유은혜 장관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일산으로 출마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일산에서 다시 선회를 하게 됐을 경우에 서초, 갑하고 하나 후보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의정부 을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 대변인이 의정부 을로 전략 공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당 후보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문종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그야말로 후보가 난립돼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형섭 전 당협위원장이 뒤늦게 당협위원장이 돼서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는데요. 40대 젊은 변호사 출신으로서 지금 기치를 내걸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아직 의정부 을은 홍심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 지역 조직을 장악했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시갑 구군주 전 도의원도 예비 후보를 일찌감치 한 상황이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출마를 해서 4% 득표를 했던 민주당 김재현 전 의원도 일찌감치 예비 후보를 등록한 상태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홍문종 현 의원이 어떻게 할 것이냐.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공화당의 공동대표 국회의원은 딱 2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공화당이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실한 비례 1번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출마지를 좀 변경해서 이제 우리공화당이 홍문종 의원은 극구 불편한 기색을 합니다만은 여러 언론들에서 이제 극우 보수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이 지역에서는 분명히 있을 테고 그래서 오늘 출판 기념회를 가지면서 책 제목이 꼴통 보수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뭐 사석에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뭐 농담처럼 하는 꼴통 보수 이걸 책 제목으로 했는데 어떤 내용일지 또 궁금해지는데 과연 이 지역으로 나올 것인가? 꼴통 보수가 참 재밌는 책 제목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가 오늘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이번 출판 기념회에서 이번 총선을 어디로 출마할 것인가 의정부 갑이냐 을이냐 밝히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비례로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밝히지 정확하게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최근에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공화당에서 우선순위를 받았을 경우에는 비례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례로 출마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비례로 출마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원진 공동대표는 아예 공언을 했습니다. 지역구 나가겠다. 비례 안 나가겠다 한 것처럼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역구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의정부 을이 아니라 의정부 갑으로 출마를 해서 문의장 심판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즉 의정부 갑으로 출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려있다 보여지고요. 의정부 갑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고요. 의정부 을 같은 경우는 밀락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젊은 세대가 유입되면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가 좀 높아진 그런 전략적인 고려도 있다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문의장 심판론으로 나가야 야권 통합, 보수 대통합에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도 그것 때문에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